익사에서 살아남는 두 가지 방법. 아무리 노련한 수영선수라도 무언가가 잘못되어 물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언젠가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. 우선 익사에 대한 통계를 살펴봅시다. 사실 익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.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약 3,500건의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. 즉, 매일 약 10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만 했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.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. 놀랍게도 물에 빠지면 물과의 사투가 아닌 본능과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. 문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공포감 때문에 발생합니다. 이 때문에 물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극심하게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. 당황하기 때문에 더욱 깊숙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고요. 그 결과 빠르게 지쳐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기력마저 남지 않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신체는 자연적으로 물에 뜨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.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폐가 공기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한 익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영원히 숨을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. 여러분을 뜨게 만들어준 숨을 내쉬면 잠깐 동안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.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 아시다시피 익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공포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를 피해야 합니다. 숙련된 인명구조요원은 전형적인 익사자의 모습을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자신이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죠. 팔을 흔들어 주위를 끌려고 시도하지만 이 때문에 몸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물리법칙에 따라 몸이 더 무거워지며 더 빨리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올라와 호흡을 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정신없는 움직임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규칙이 무엇인지 아시겠죠? 당황하지 마세요. 그리고 호흡을 계속 이어가세요. 다음으로 공포를 극복한 상황을 생각해보죠.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상태입니다. 이제 구조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. 방법은 두 가지죠. 물 위에 떠 있거나 이병으로 헤엄쳐야 합니다. 먼저 올바른 이병에 대해 알아봅시다. 똑바로 선 자세로 머리는 수면 위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. 팔과 다리를 움직여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. 팔과 다리 모두를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. 양팔을 앞뒤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. 양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. 손바닥이 팔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. 이병 시 다리를 움직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본능적으로 개구리 헤엄, 즉 평형, 아니면 발장구치기, 즉 자유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여전히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면 원을 그리며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. 이 모든 기술은 몸을 떠오르게 하긴 하겠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. 다리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 다리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입니다. 이 동작은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몇 시간 동안 수직으로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. 이렇게 하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. 파도를 따라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물에 등을 대고 떠 있는 것입니다.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. 몸을 바닥과 거의 평행하게 만드세요. 머리는 뒤로 젖혀야 합니다. 귀가 물에 잠겼는지 확인하세요. 그다지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. 하지만 귀가 물에 잠기지 않으면 목에 피로가 집중되어 편안하게 물에 떠 있을 수가 없죠.
이 머리 위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양다리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해야만 물 위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. 입은 수면 위에 있게 되므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고요. 턱은 들어올려 하늘을 향하도록 하세요.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이 몸에 부력을 더해줍니다. 머리는 중앙에 오도록 하세요. 그러면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룹니다. 그러니 고개를 좌우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. 팔의 위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세요. 발꿈치를 구부려서 손바닥을 머리 아래에 두거나 양팔을 곧게 펴서 몸 옆에 두세요. 가장 중요한 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. 가능한 오랫동안 떠 있고 싶다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려면 등 위쪽을 약간 굽혀보세요. 그러면 가슴과 배가 물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. 절대로 몸을 아래로 굽히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몸의 중앙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고 물에 뜰 수 없게 됩니다. 몸은 다리와 일직선이 돼야 합니다. 다리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작은 발차기를 해보세요.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등을 대고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마다 발차기를 해서 하체를 수면으로 되돌아오게 하세요. 물에 떠 있을 때 중요한 또 하나는 호흡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얼마만큼 크게 숨을 쉬는가입니다. 폐에 공기가 있는 한 물에 뜰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? 폐에 공기가 차도록 큰 호흡을 하면 더 잘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.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. 숨을 크게 내쉴 때마다 몸은 더 깊게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. 이는 폐 내외부의 공기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숨을 참지 마세요. 숨을 참으면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데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반대로 훨씬 더 빨리 숨이 차게 됩니다. 해변에서 멀리 밀려났거나 배에서 떨어진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황하지 마세요. 물에 떠 있는 방법이나 입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해 두세요. 물과 관련된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?